2025년 9월 16일 오늘의 시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종합입니다. 코스피가 아주 좋았죠. 14조예요. 요즘 계속 좋아요. 1.24% 상승을 했고 3,449. 지수가 계속 좋은 현상이 좀 가고 있어요. 코스닥 또한 나쁘지는 않았어요. 거래 대금은. 다만 이제 수급이 거래 대금이 거의 8조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했다는 얘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코스닥에 개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 많이 팔아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삼성전자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SK하이닉스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이 두 개 기업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니 다른 데에서는 수급이 많이 뺏겼죠. 뺏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도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뭐 그닥 좋지는 않았다. 개별 종목을 봤을 때 반도체 쪽도 오늘 좋았던 것은 몇 개 안 되고 그냥 보합선에서 유지했던 게 크다. 어제 2, 3일 전부터 상승했던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이라 할지라도 약간 현재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상승한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없고 이제 그게 보면은 바이오 쪽은 AI가 좀 장착된 것들, 뭐 로키드 헬스케어, 뭐 이것도 AI가 좀 장착된 거고, 프로티나 이것은 이제 신규조인데 JP모건 이게 단타질 같은데 이렇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기 좀 편하니까 이렇게 퍼센트가 좋게 나오는 것 같고, 일동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종목들은 내용만 있으면 좀 움직이긴 움직여요. 인벤디지랩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상승하지 않았지만 G2G 바이오도 어제 좀 굉장히 좋았어요.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내용을 장착을 하면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지금은 그렇고 이제 올릭스를 보시면 올릭스는 기술 수출이죠. 기술 수출인데 바이오 쪽의 기술 수출인데 이미 시총이 1조에서 2조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시간은 어떻게 보낼 거냐. 근데 보통 기술 수출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상 과정이 중요하고 기술 수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보통 여기까지 2조라고 쳤을 때 충분히 1조 6천? 1조 5천까지도 잘하면 내려올 수 있다. 얼마든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기술 수출하고 업사이드가 됐죠. 업사이드가 크게 됐어요. 됐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한 6개월 동안. 앞으로도 그럴 거냐?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를 조금 천천히 보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GI 이노베이션을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아마 이쯤에서 해드린 것 같아요. 가격대는 이쯤에서 해드린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던 가격대나 뭐 큰 차이가 없이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 암학회도 열리고 그 내용들이 이 기업에 부합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급이 쏠려 있어서 전혀 반응하기가 힘들다. 올라는 가고 싶은데 추가적인 매수가 없어서 쉽지 않다. 다만 요 하락 추세는 완전히 벗어난 건 사실이다. 현재는 상승 추세로 돌렸다. 상승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수급 차원이죠. 그러면 아마 이 가격대에서 시간을 끌 수도 있다. 뭐 다음 달이니까 아마케가 좀 시간이 있죠. 뭐 우리가 추석 끝나고 다음일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천천히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원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밑으로 좀 현재 내려와 있어요. 기업 설명회를 하긴 했는데 별 내용이 그렇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별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태국 수출에 대해서 장밋빛 그런 게 있던 게 아니고 무슨 뭐 신사옥, 통합사옥 과천했다 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재무적으로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부담되시는 분은 기다리기도 뭐하고 부담 주시는 분들은 그냥 털고 가셔도 괜찮다. 뭐 손절을 해도 막 약손절이 될 것 같으니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주가를 맞추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반도체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테크잉이죠.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이 친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근데 특히나 이제 어제는 마이크론에 이제 콜테스트가 통과를 했다 이 말이었어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는 진작에 이제 통과가 된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어제는 주가가 약간 오버를 했어요. 오버하고 지금 조정 중인데 좀 여기서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나 이평선으로도 거리가 멀어져 있고 너무나 흥분해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흥분이 좀 멈춰야 되지 않나. 그러 전까지는 좀 수급이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유닛 테스트 뭐 최근에 좋았고 뭐 저는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이것도 테스트 장비 쪽인데 원래는 DID라는 회사가 거의 많이 넣었었는데 장비를 최근에는 유닛 테스트가 콜테스트 HBM4는 통과를 한 것 같다. DID는 통과가 안 된 것 같고 시장에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장비 한 대 팔면 10억 정도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뭐 공장 확충이랑 뭐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 1년에 한 450대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공장 확충이 돼 있다. 그러면 단순 진짜 450대를 넣는다고 하면 4,500억인데 요 영업이익 자체가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4,300억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많이 가야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되겠으냐마는 어찌됐든 준비도 잘 돼 있고 수준을 얼마나 받는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넣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큰 폭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은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추천하기에는 최근 13,000원에서 2만원까지 뭐 다지지 않고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다. 내용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KC텍, 솔브레인 이건 뭐 좀 뒤쪽에서 좀 천천히 움직이는데 전공정 쪽이라고 봐야 되는 회사들이에요. 회사들인데 좀 늦게 움직여요. 이게 뭐 장비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KC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테슬라 향 쪽에 삼성전자에 만드는 자율주행 그쪽 부분이에요. 이제 커넥터 그쪽 부분에 KC텍이 좀 CMP를 넣고 있다. 뭐 요 내용들이에요. CMP 쪽은 얘가 1등이긴 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만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KC텍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제주 반도체, LG 반도체에 기대감이 좀 있죠. 필요 AI사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를 타면 이 친구도 계속 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든지 이 자체의 내용은 별로 없어서 꺾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FST 이거 뭐 이 회사도 나 괜찮아요. 괜찮고 뭐 반도체 일단 수급이 돌아서 막 수란매가 도는 것도 빠르고 해서 나쁘지가 않아요. PSK 뭐 여기 또 나름 괜찮고 괜찮아요. FST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포토 블링크 마스크라고 이렇게 장비 웨이퍼에다가 이 그 패턴을 그리면 레이저를 쏠 때 중간에 투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포토 마스크 블링크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일본 걸 쓰는데 굉장히 비싸요. 이게 한 장당. 근데 국내 최초로 뭐 이 친구가 좀 했다,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이 될 거다. 지금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 뭐 요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가격 협상이 어떻게 되던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인정이 되는 거라 이 회사의 시가총액 6,800억은 지금도 저렴한 편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 21,000원에서 32,000원까지 쉬지도 않고 이렇게 가서 추천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스럽긴 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가요. 근데 이걸 또 따라가면 또 시장을 좀 작게 봐야 돼요. 시장을 작게 봐서 진짜 제대로 크게 한 번은 그걸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작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고 별로 정신 감각에도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요일이나 어제 준비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워낙 반도체 섹터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제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영상을 올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만억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어찌됐든 상승을 했다가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보합에서 선에서 거의 끝났어요. 했는데 고영 같은 회사는 몇 개 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반도체도 하고 AI 로봇도 하고 AI 스마트 팩토리 검사 쪽에 그런 것도 해요. 하는데 수라메 차원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안 한 걸 잘한 것 같아요. 했으면 작게 매매를 하신 분은 좀 수익이 났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고 어제 추천드리고 싶었던 종목이 풍산이었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 전쟁이 쉽게 안 끝나요. 왜냐하면 지금 주도권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전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선에서는 지금 주도권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뭐 젤렌스키가 하는 말은 전혀 협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고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말들이 아니고 유럽에서 얘기하는 것도 협상 테이블하고 전혀 안 맞는 말이고 전선 상황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 지금보다도 더 오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높으면 EU에서 GDP의 5%를 국방비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공동구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공동구매에서 물론 뭐 K2나 K9도 좋긴 한데 유럽 내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급하게 채울 것들이 있는데 급하게 채울 것 중에서 보면은 풍산이 그래도 탄약은 공동구매로 이렇게 현재는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또 특히나 차트상도 한 달 가까이 이 가격대에서 소화를 잘 했어요. 가격을 잘 소화하고 추가 상승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또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죠. 폴란드 관련해서 폴란드가 현대노템에다가 거의 9천억 정도의 대구경 전차 포탄을 주문을 했다. 그래서 이제 풍산이 어제 좀 갔고 오늘은 이스라엘 관련해서 가자지구 지상군 뭐 투입이 더 격화될 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중동에서도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해서 풍산의 주가는 상당히 오늘도 이렇게 갔습니다.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천드리면 가격적으로 좀 부담돼서 말씀을 못 드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위산업 쪽에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뭐 대부분 이제 유격 관련된 거죠. 유격 시스템 MSC 솔루션 이 친구도 이제 잘 갔네요. 하면 컨택은 이제 신규니까 좀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름 잘 갔어요. 현대 노템도 뭐 시장에 있으면 괜찮다. 방산주는 어찌됐든 정치적인 그 뉴스라든지 이거 잘 들어보시면 뭔가 좀 불편하게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별로 안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요즘 좀 전기 반도체 쪽에 워낙 수급이 좋다 보니 다른 데 수급이 거의 안 들어가서 좀 그렇죠. 예, 힘들어요. 힘들고 오늘 이제 기아에 대해서 개별 종목 설명해 드린 건 아니고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세가 바뀌었냐? 꼭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제 관세가 뭐 25% 되돌릴 수 있다. 그러면 그 뭐 15% 받는 일본 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하락하면 98,000원 요 라인 충분히 바닥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혹시 오면 매수를 해보시는 건 좋고 조금 떨 때마도 매수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서 큰 하락이 오진 않는다.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대체로 가는 회사들만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들 회사들만 그렇게 가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죠. 농심 같은 경우에도 농심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황 설명하면서 이제 종목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면 뭐 캐던 관련해서 갔는데 아무래도 뭐 효과가 있고 내용이 있었으니까 갔을 건데 저는 이건 들고 있지도 않고 매매를 한다면 아마 그 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현재 농심의 시가총액은 대충 한 3조 정도 되는 것 같고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은 70%가 외국에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농심은 거의 75%가 이제 국내에서 발생을 해요. 이제 25%만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건데 라면 쪽도 조금 농심 쪽이 라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농심에 보면 메가마트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내 부산 쪽에 몇 개 있는데 부산 쪽 사업장들은 많이 지금 철수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는 메가마트가 점점 확장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그 내용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상한가를 하고 그 다음 날도 한 20% 상승했다가 지금 매물 폭탄을 맞았어요. 지금 외국인 기관 그 전에 들고 있던 친구들이 다 던졌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그냥 일회성 피레침 흔히 말하는 피레침으로 끝난 거냐 그렇게는 안 보여요. 일회성 피레침은 아니다. 다만 이 가격대의 매물 소화는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럼 어떤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냐라고 보면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현재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수급이 오늘도 마이너스 되어 있네요. 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가 됐던 일단 진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39억, 75억을 오늘 팔았다고 나와 있는데 플러스가 10억이라도 돼야 돼요. 이렇게 10억이라도. 그러면 이미 여기서 들고 있던 친구들이 거의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팔았으니까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근데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0% 정도 수익을 내기에는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다만 기관, 외국인인 동시에 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 합쳐 봤더니 플러스다. 수급 자체가. 라고 하면 그게 보일 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뭐 5 이평선, 12평선, 22평선인데 이 이평선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것은.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가 됐다. 수급 자체가. 라고 하면 그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그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들어가지 마세요.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괜찮다. 하면 분명히 뭐 이렇게 십자 이렇게 도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그마한 양봉 이렇게 나온다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멈추는 거예요. 하락이 멈추면서 그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시 요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48만 8천 원인데 대략 이 정도만 해도
자, 잠깐만요. 이 가격대만 해도 53,000원이면 그 10%가 나오잖아요, 이제. 10%가 나오잖아요. 10%가 조금 안 나오지만 10%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플러스 됐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수급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죠. 농시도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쭉 올랐어요.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거기 보시면 하락했잖아요, 쭉 이렇게. 조그맣게 양봉 나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 종목들은 표시가 나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도리가 나왔다든지, 이렇게 나왔다든지.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아직 그게 안 나왔잖아요.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렇게, 아니면 이 모양 이렇게 나오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플러스 10억도 괜찮아요. 두 개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때 그날 조금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